건프의 영화책, 오늘의 영화입니다. 2023년도 개봉작 존 오브 인터레스트, 조나선 클레이저 감독의 영화입니다. 2013년에 언더 더 스킨이라는 스칼렛 요한슨 나오는 영화로 유명한 감독이기도 하고요. 주연 배우는 루돌프 헤스 역의 크리스티안 프리데, 잘 모르는 배우고, 여자 배우 헤드비 역의 산드라 힐러라는 배우, 추락의 해부에서 나왔던 그 여자 배우입니다. 2023년 칸 영화제 그랑프리, 아카데미 국제영화상, 음향상 등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영화를 DVD로 봤고요. 대략의 줄거리는 가족이 강가에서 행복하게 오후를 보내고 있는 그런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집의 마당은 꽃들로 가득하고 정원이 아름답고 아이들이 노는 작은 수영장도 있고 개가 뛰노는 마당도 넓습니다. 그리고 한켠엔 온실도 있어서 꽃으로 가득합니다. 식물로. 근데 담장이 하나 있는데 그 담 너머가 2차 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입니다. 강제 수용소죠. 그래서 이 영화는 아름다운 정원 뒤로 담벼락 너머로 검은 연기가 피어나고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총소리와 연기가 함께 제가되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이 가족은 아우슈비츠 관리소장인 루돌프의 가족들입니다. 굉장히 그 담 하나를 두고 저쪽 세상과 이쪽 세상은 다른 세상인 것처럼 살아가는 가족들입니다. 그들만의 낙원이라고 할 수 있고, 안에는 그 낙원을 꾸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정원도 가꾸고 합니다. 영화의 독특한 점은 이 담장 밖에 수용소의 장면을 한 장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보여주지 않는 아우슈비츠의 그 참혹한 현장을 한 장면도 보여주지 않는데 굉장히 더 잔인한 것 같은 이 집, 소장의 집, 루돌프의 집을 통해서 극도의 그 대비되는 느낌을 갖게 하는 독특한 영화입니다. 단지 그 소리만 들릴 뿐이죠. 소리만 들려주는데도 그 긴장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집은 마치 세트처럼 굉장히 어색하고 인위적으로 꾸며져 있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마치 공연 무대나 연극 무대의 어떤 세트처럼 쨍하고 밝고, 근데 그 담장 너머에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게 굉장히 대조적이고 대비적이고 괴리된 일종의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영화는 이 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음향상을 받았는데, 처음 영화 시작하면 암전 상태에서 한 3분 정도를 소리만 들려줍니다. 굉장히 주술적인 소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소리가 시종일관 계속 조금씩 배경으로 깔려 있는데 관객은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서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기 때문에 계속 배경처럼 깔려 있다. 그 소리는 사실 총소리도 있고 비명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깔려 있지만 어느 순간 이 소리들이 관객들도 익숙해져서 잘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장 너머의 그 비극의 상황이 지옥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가족들은 익숙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연기와 재해도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영화의 포인트인데 악함도 익숙해지면 그걸 모르는 거죠, 본인들은. 그래서 아이들이 막 금리발을 가지고 놀고 있고 유대인들의 옷을 마치 전리품처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느끼죠. 이 가족들은 거의 다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그 소리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이 안에 많이 진짜 잘 자는 장면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밤에 좀 더 소리가 어두워지면 소리가 더 리얼하게 들리죠. 그리고 제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창문을 닫고 그리고 이 루돌프란 남자는 집을 굉장히 꼼꼼히 문단속을 합니다. 마치 저쪽과 차단하는 것처럼. 그래서 유일하게 잘 자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다. 지옥과 낙원은 동일시하고 있고 너무 익숙해져서 그 지옥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인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아름다운 정원과 담장 너머의 연기, 자연과 인간의 어떤 부조화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인간은 어디까지 과연 잔인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루돌프 소장은 또 그 화분을 정원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막 자기 사무실에서 이렇게 안내 멘트를 합니다. 라일락을 훔쳐가지 마라. 라일락에 손대면 징계를 가겠다. 뭐 이런 멘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꽃을 사랑하고 그리고 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막 지나가는 개도 막 이렇게 쓰다듬고 그리고 또 말과 거의 대화 수준을 하는 것처럼 말도 자기가 애착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는 서슴없습니다. 이 집에는 이제 하인들이 다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루돌프란 사람은 집에 오면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이렇게 다닙니다. 신발에는 피가 묻어 있고 이 피 묻은 신발을 유대인이 수돗물에 이렇게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종의 철저하게 자기 집과 저쪽을 구분하는 거죠. 마치 다른 세상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자신 동포들의 피를 그 신발을 닦는 이런 장면으로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세트처럼 아름다운 집 구조와 정원의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비극적으로 어떤 괴리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을 처음에 암전이고 중간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화면이 전부 덮이는 장면도 있는데 이게 꽃이 변하면서 빨간색으로 변하는데 이 꽃과 일종의 피가 연결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화단에서 이 유대인이 흙을 이렇게 흙을 파서 화분에 뿌리는 장면이 있는데 흙에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하얀색 가루를 뿌려서 썩습니다. 일종의 비료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거 누가 봐도 아우슈비츠의 그 가스실에서 죽은 사람들을
뼈가루라고 봐야 되겠죠. 뼈가루, 사람의 뼈가루를 식물에 넣고 그 식물이 영양분을 받아서 꽃을 피우고 그게 붉은색의 피와 연동이 되는 그런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꽃을 보고 이 피의 잔혹성을 느껴야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잔혹함을 모른 척 하는 건지 인간은 익숙해서 담담해진 것인지 이걸 굉장히 이상하다고 감지하지 못합니다, 이 가족들은. 근데 한 사람이 어느 순간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거는 이 여자 아내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와서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예전에 유대인 집에 하녀로 이렇게 일했었고 내 딸이 드디어 성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집과 이런 신분 상승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좋아하면서 그 집에서 며칠을 지내는데 지내다가 밤에 들리는 그 소리와 연기와 재와 이런 것을 점점 느끼면서 밤에 또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메모를 써놓고 편지를 쓰고 집을 나가버리죠. 이거는 편지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뻔하죠. 이게 인간이 살 곳이 못 된다. 근데 이 엄마는 알지만 이 가족들은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죠. 하물며 이 남편 누돌프가 일종의 정근을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게 되는데 아내가 강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못 간다. 나는 내가 여기 꾸미고 정원을 가꾼 게 얼만데 여길 버리지 못하고 당신 혼자 가라. 나는 못 가겠으니까 당신 혼자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장면도 충격적이죠. 여기가 자신만의 어떤 낙원이라고 생각하는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곳인데 거기가 낙원이라고 자신을 못 떠난다는 그런 얘기를 한 장면도 있습니다. 물론 다시 이들은 다시 여기로 발령을 다시 되돌리게 되는데 끔찍합니다. 그 되돌아올 때도 그 파티장에서 천장의 높이를 보면서 사람들 파티하는 장면을 내려다보죠. 그리고 자신의 그 또 다른 일종의 살상을 하게 되는 그 계획을 꾸미는데 그 프로젝트의 이름이 자신들 부부의 이름으로 그걸 너무 기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무도회장의 천장이 너무 높아서 이 사람들을 만약에 죽인다고 했을 때 가스가 천장이 너무 높아서 쉽지 않겠다 이런 상상을 하는 사람입니다. 남편도. 근데 말과 자연과 꽃을 사랑하죠. 이게 거의 인지 부조화 정도의 느낌으로 이 영화를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가. 자연의 낙원을 꿈꾸면서 당장 밖에 지옥을 외면하고 있는 인간의 이 모습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꽃을 사랑하고 온실을 꾸미고 말을 사랑하고 개를 사랑하는 인간이 그래서 개가 계속 등장합니다. 막 화면마다 계속 등장하는데 이 개는 사실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고 하는 존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나중에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전쟁이 끝나면 농사를 짓자. 이 얘기하는 거 보고 정말 약간 공포스럽습니다. 진짜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서로 이게 인지 부조화의 어떤 진짜 그런 느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상에서 약간 열 화상 카메라, 흑백 화면처럼 소녀가 나와서 이렇게 막 사과를 심는 장면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사실 이게 누구지? 딸 중에 하나인가?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폴란드의 일반적인 시민이었는데 유대인들의 공사 현장에서 사과나 먹을 것을 이렇게 숨겨 놓으면서 실제로 당시에 이런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장면도 이것도 소리로 들려주는데, 이 사과를 서로 먹기 위해서 싸우다가 발각돼서 한 명이 죽는 이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은 또 선의로 한 행동이지만 이게 또 논란이 될 수도 있고 그들에게 또 싸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도 또 소리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 굉장히 이제 이 루돌프가 다시 가스실 살인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 장면에서 갑자기 헛구역질을 합니다. 그래서 헛구역질을 하다가 갑자기 영화가 현실의 아우슈비츠 지금은 일종의 박물관이 되어 있죠. 그 장면, 박물관에서 일하는 지금 현재의 관리인들의 청소하고 이러는 장면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그 전시장 안에 가득 놓여 있는 그것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신발들과 가방들과 옷가지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규모가 이렇게 확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이 루돌프의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 현실이 잠시 왔다가 넘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잠깐의 헛구역질을 하는 루돌프 장면. 이 장면이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이 잠깐의 헛구역질. 지옥에 익숙해진 이들은 어느샌가 타인의 고통이 보이지 않게 되고 나만의 낙원을 추구하죠. 그래서 감독은 사실 일만의 약간의 인간의 죄책감을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악을 뱉어내지 못하고 속으로 삼켜버린 한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와 연결성을 시키는 거죠. 현재 지금도 우리는 바다 건너 아니면 담장 너머의 이웃 나라의 어떤 고통을 보면서 외면하고 있고, 그 악을 마치 담장 너머 불구경하듯이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감독은 그 박물관을 보여주면서 아우슈비츠의 어떤 만행들을 보여주고 있고, 역사는 기록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의 이웃들에도 우리는 무심하게 눈을 감고 있고 보려고 하지 않는다. 현실도 지금 여전히 그런 악의 존재들이 지옥 속에서 자신만의 낙원을 추구하기 위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과거가 아니라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같이 공유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어쨌든 잔혹한 장면 한 장면도 없이 담장 밖과 안을 소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안의 인위적인 그리고 가식적인 세트와 그 밝음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가, 지옥 속에서 낙원을 찾고 있는가, 이런 괴리된 어떤 인지 부조화의 느낌을 처절하게 감독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색다른 방법이고, 그동안 유대인 학살에 대한 영화들보다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이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적인 감독이 아닌가. 그래서 왓챠 한 줄 평을 보면 이동진 평론가는 이미 다 소화해버린 악에 대하여 체온으로만 볼 수 있는 선에 대하여 헛구역질,
악을 삼켜버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채호는 그 사과를 심던 그 폴란드 소녀의 어떤 따뜻한 온기만으로 영상을 표현하는 그 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진정 무서운 장면 없이 무서운 영화다. 딱 맞는 얘기죠. 잔혹한 장면이 없지만 정말 잔혹하게 보여주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이 담장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을 단 요만큼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 부재에서 오는 공포감과 절망감은 대단하다. 그쵸. 보이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영화라는 매체 수단이 표현해 주는 건데, 단지 소리로만 일부 들리고 보이는 영상은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면들로 막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그저 닿지 않는 백색 소음이다. 그렇죠. 소리가, 관객들도 어느 순간 그 소리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게 안 들립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사는 사람들도 그냥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여기가 낙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그 안에는. 아이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아내만이 유일하게 잠을 잘 자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마치 백색 소음 같죠. 아이들이 막 수영장에서 이웃들과 수영할 때도 뒤에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기차가 지나가고 소리는 들리지만 그들에게만 들리지 않는 거죠. 영화는 어쨌든 극명한 그런 대비와 괴리감 그리고 인지 부조화를 통해서 정말 어떤 느낌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2023년도 조너슨 클레이즈 감독의 존 오브 인터레스트였습니다. 안녕.